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이 반도체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외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뉴스는 칩 쇼티지 관련 소식입니다. 칩이 제대로 생산되지 못하면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GSM 아레나에서는 칩 부족 사태로 애플의 아이폰 12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드웨어 타임스는 엔비디아의 GPU RTX 30 시리즈도 수급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메이저 업체 가운데 칩 부족 문제로 고민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AMD는 CPU, GPU 모두 공급난에 허덕이고 있고 이 자동차 칩을 만드는 팹리스는 더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미국, 아시아 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립화에 속도를 낸다는 기사도 많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자립화가 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분야별로 서플라이 체인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칩 부족 현상은 이 반도체 분야별로 잘하는 국가가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 반도체의 특징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왜 칩 부족에 시달릴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원래 TSMC 5나노 공정 캐파의 크게는 80%, 적게는 50%를 애플이 차지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TSMC에게는 절대적인 VVIP 고객이 애플입니다. 애플로서는 자동차나 가전칩처럼 파운드리 캐파가 부족해서 곤란을 겪을 일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애플도 칩 부족의 여파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기사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애플의 아이폰에도 구공정, 흔히 레거시 공정에서 만드는 부품, 이를테면 전력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구동 칩셋 등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품들은 8인치 팹으로 만드는데요. 이 8인치는 기본적으로 구공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폭발해도 대응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이 8인치 팹은 투자 자체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공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12인치 팹처럼 팹 투자를 쉽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구공정이라서 팹을 늘리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8인치 팹 내에서도 이 가전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 그리고 자동차 칩 간에 라인 경쟁이 붙다 보니까 특정 부품 조달이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문제도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급망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14나노에서 65나노급 공정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국 파운드리 SMIC는 미국 제재로 장비 공수가 안되면서 가뜩이나 제조가 힘든 판에 설상가상의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다 보니 천하의 TSMC가 군말 없이 받쳐주는 애플마저도 부품 조달 문제로 아이폰 생산에 탈이 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GPU를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도 지금 지목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요. 당장 마이크론이 만드는 그래픽 D램 GDDR6X를 비롯해서 일본 대만 기업이 만드는 패키징 부품 서브스트레이트가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고, 이 테슬라가 사면서 더 급등한 암호화폐 덕분에 채굴용으로 시장에 풀리자마자 거치는 GPU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공급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칩 공급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난립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반도체가 자립화가 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애초부터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분야별로 업체의 국적이 다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유기적인 결합이 중요합니다. 가령 메모리는 한국, 소재는 일본, 부품 장비는 미국과 일본, 유럽, 파운드리는 대만과 한국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특정 업체가 한 분야를 독점에 가깝게 지배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생존한 기업들은 높은 전문성과 기술 장벽으로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유럽 각국 정부가 각종 지원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을 도와준들 유럽에서 파운드리 기업이 생길 수 없고 메모리 기업이 등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기업을 육성한다 해도 세고 최고 수준의 일본 소재 기업, 미국 장비 기업을 대체할 기업을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분야별로 최고 기업의 국적이 다원화되어 있으면서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이런 칩 부족 사태도 금세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 전 AMD 리자수 CEO는 올해인 2021년 전체 기간 동안 칩 부족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유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형성된 분야입니다. 그런 만큼 특정 부품 조달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기존 최고 업체들이, 그 분야 최고 업체들이 더 많은 생산 공장을 짓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칩 부족 사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